안녕, 인공기 랩형이야. 오늘은 인간과학 기사 26년도 1회차 시험을 다뤄볼 거야. 이번 회차는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어. 어렵지 않다는 말은 전설의 15장에 있는, 그러니까 진짜 자주 나오는 최빈출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다는 뜻이야. CRB, NLE 계수, 작업 영역, LI, 리프팅 인덱스지 이런 애들이 줄줄이 나왔거든. 근데 방심하면 안 돼. 계산 문제가 6문제나 껴있어서 공식만 외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풀어봐야 실수가 안 생겨. 암기랑 계산 둘 다 꽉 잡고 가보자. 나만 믿고 따라와. 인간공학 기사 26년도 1회차 1번 문제. 출대빈도 별 1개. 이건 종종 나오는 문제인데 다음에 공정도 기호를 그리시오. 정답부터 알려주면 가공은 동그라미, 정체, 지체는 별. 삼각형 2개 그리면 돼. 꺾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수량 검사는 네모, 검사는 마름모, 저장은 세모. 그 중에서도 가공이랑 검사, 수량 검사 이거 두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돼. 그 이유는 이 흐름도를 그리는 문제가 나오거든. 이런 식으로 가는 문제가 종종 나와.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꼭꼭 알고 있어야 된다. 끝! 인간공학 기사 26년도 1회차 2번 문제. 출제빈도 별 1개. 이거는 처음 나왔는데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별 1개를 했어. 그러니까 별 1개가 맞는 거지.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에서 노사의 예방관리팀의 역할 3가지를 쓰시오. 이 문제가 처음 나왔는데 예방관리 프로그램 문제는 진짜 자주 나와. 그 중에서도 너무 마이너하게 나와서 내가 별 1개라는 거야. 정답은 예방관리 프로그램의 수립, 수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실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한다. 3개니까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지. 근데 별 1개짜리니까 버려도 되는 문제였어. 평가 및 개선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한다. 근골격계 질환자에 대한 사후 조치, 근로자 건강보호에 관한 상황 등을 결정하고 실행한다. 별 1개짜리였어. 너무 마이너해. 끝. 인간공학 기사 26년도 1회차 3번 문제. 출제빈도 별 5개. 이건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야.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 이거는 너네가 인간공학 기사를 따고 보건관리자나 안전관리자로 들어갔을 때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야. 근데 기타 근골격계 예방에 관련한 사항은 제외해야 한다라고 했어. 이걸 4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이거 올바른 이렇게 외우라 그랬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유해 요인,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 및 징후, 식별 방법 및 보고 방법, 근골격계 질환 발생 시 대처 요령, 작업 도구와 장비 등 작업 시설의 올바른 사용 방법, 이렇게 4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이 시험 문제가 너무 자주 나와서 그랬던 거야. 근근근 올바른 이렇게 딱 외우면 돼. 끝. 인간공학 기사 26년도 1회차 4번 문제. 출제빈도 별 5개. 바르네스의 동작 경제 원칙은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나와.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바르네스의 동작 경제 원칙 중 공구 및 설계에 관한 원칙 3가지를 쓰시오. 3가지 너무 꿀이지. 동작 경제 원칙은 신체 사용, 작업장 배치, 공구 설비 이렇게 3갈래로 나뉘는데 이 문제는 그중에서 공구, 설비, 설계 원칙만 꼭 집어서 물어본 문제야. 너무 개꿀 문제였지. 3가지니까 5가지 쓰라 했으면 좀 어려운데 가능하면 2가지 이상의 공구를 하나의 결합, 손가락 능력에 맞는 작업 분배, 레버 핸들 등 조종 장치는 작업자의 자세 변화를 최소화, 공구 및 재료는 정해진 위치에 고정되도록 설계, 지그, 고정구, 발페달 등으로 수작업의 손 부담을 줄일 것.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외워놓으면 돼. 근데 공구 설비보다는 작업장 배치나 신체 사용이 더 자주 나오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외워놓고 이걸 외우는 걸 추천해. 모르는 게 있으면 전설의 15장에서 다시 한번 외우고 나가는 걸 추천해. 작업장 설계, 신체 사용은 거기 잘 나와 있어. 끝! 인간공학 기사 26년도 1회차 5번 문제. 출제빈도 별 5개. CRB 구하는 문제가 나왔지. 이건 진짜 자주 나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조종장치의 손잡이 길이가 10cm이고 30도로 움직였을 때 표시장치에서 1cm가 이동했다. CRB는 얼마인지 쓰시오. 계산 문제인데 이거 너무 쉬워. CRB 어떻게 구한다? 표시장치의 이동거리분의 조종장치의 이동거리다. 이게 리액션 컨트롤. 그래서 표시장치가 리액션, 컨트롤이 조종장치. 그래서 CRB다. 근데 레버니까 이게 호의 길이를 조종장치의 이동거리로 구해야 돼. 그래서 공식에 넣으면 표시장치의 이동거리 여기서 뭐라 했어? 1cm 단위 맞춰서 1cm 그리고 이 호의 길이 구하려면 원주를 구해서 360분의 움직임 각도 30도 하면 되겠지. 여기서 10cm이고 30도니까 2파이 r에 360분의 a 하면 되지. 그래서 r이 10cm니까 10 들어갔고 2파이 r 10cm 360분의 30 해서 계산하면 5.2333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리하면 5.23이다.
레버니까 여기서 호의 길이 구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 끝! 인간공학 기사 26년도 1회차 6번 출제 빈도 별 1개. 이거는 진짜 쉬운 문제였어. 이건 인간공학이 아니라 산수 문제였어. C 거리가 71cm일 때 단위 눈금은 1.8mm. 그럼 C 거리가 91cm가 되면 단위 눈금은 얼마가 되어야 할까? 이거 그냥 비례식으로 풀면 되지. 너무 쉬워. 0.71일 때 1.8이었고 0.91일 때 그럼 몇이냐? 하면 비례식 하면 이거 두 개 곱해서 이걸로 나누면 되지. 0.91 곱하기 1.8 나누기 0.7이라면 2.307 나와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2.31mm다. 단위 꼭 쓰고. 이거 너무 쉬운 문제였지. 끝. 인간공학 기사 26년도 1회차 7번 문제. 출제 빈도 별 1개. NLE 문제인데 이게 6가지 개수를 쓰라고 나왔어. 이게 만약에 NLE에서 리프팅 인덱스 나왔다? 그럼 별 5개짜리야. NLE는 인간공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수직, 수평, 거리 이렇게 3개 외우고 이게 물건을 들 때 하는 거라 그랬잖아. 나이오시 리프팅 이퀄시에이션이야. 나이오시 들기 방정식이거든. 물건을 이렇게 들 때 허리에 얼마나 부담이 가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수직 계수가 있고 물건이 어느 정도 높이에서 들냐, 팔의 몸통에서 얼마나 멀리 있냐, 얼마나 높이 움직여야 되냐, 그리고 손잡이 계수, 빈도 계수, 비틀림 계수. 빈도는 얼마나 자주, 커플링은 손잡이, 비틀림은 물체와 몸이 얼마나 비틀어져 있냐. 이거 알아야 돼. 근데 이렇게 개수 6개 쓰라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왔고 이 수직 개수가 0이 되는 조건이나 1이 되는 조건이 있어. 이게 범위가 0에서 1 사이거든, 이 개수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 문제를 나중에 나오면 꼭 알고 가라. 이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었다. 끝! 인간공학 기사 26년도 1회차 8번 출제 빈도 별 5개. 이 문제는 정말 자주 나와. 파악 한계, 정상 작업 영역, 최대 작업 영역에 대해서 정의하시오. 이건 팔을 어느 정도 뻗는지를 알아야 돼. 정상 작업 영역은 윗팔은 편하게 늘어뜨린 채 아래팔을 뻗어서 아래팔만 뻗는 거야. 최대 작업 영역은 윗팔과 아래팔을 쭉 뻗어 윗팔과 아래팔 둘 다 뻗는 거야. 파악 한계는 작업자가 특정한 수작업을 편히 할 수 있는 공간의 외곽 한계야. 이건 잘 안 나오는데 이것도 요즘 나오는 추세니까 이렇게 3가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정상 작업 영역은 아래팔만, 최대 작업 영역은 윗팔과 아래팔. 최대니까 둘 다 쓴다고 알면 되겠지. 파악 한계는 특정 수작업을 편히 할 수 있는 공간의 외곽 한계다. 이거 정말 중요해. 무조건 알아야 돼. 끝. 인간공학 기사 26년 1회차 9번 출제 빈도 별 5개. 제이콥 닐슨의 사용성, 속성 3가지를 쓰라 했어. 암기법, 효주의 합기. 효주의 합기는 사용성이 높았다. 효, 율성, 주, 관적 만족도, 에러의 정도와 빈도, 학습 용이성, 기억 용이성. 그래서 효주의 합기 이렇게 외우면 된다. 이거는 양립성의 장점으로도 쓸 수 있다. 양립성이 성립되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중간적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장점 쓰라르면 이렇게 5개 쓰면 된다. 다시 한번 효주의 합기 무조건 외워요. 이거 중요한 거야. 끝. 인간공학 기사 26년 1회차 10번 출제 빈도 별 4개. 이것도 진짜 자주 나오는 문제야. 물리적 특성에 의한 부품의 효율적 배치 원리. 배치 원리 나오면 다 알고 있지. 5가지 쓰라 했어. 내가 6가지 알려줄 거야. 근데 5가지까지 시험에 나왔었다. 중사기사 일양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중요성, 사용 빈도, 기능별, 사용 순서, 일관성, 양립성, 중사기사 일양으로 해서 외우면 돼. 다시 한번 중요성, 사용 빈도, 기능별 묶음, 사용 순서, 일관성, 양립성 이렇게 외우면 된다. 이거 진짜 자주 나오니까 꼭 알고 있어야 돼. 끝. 인간공학 기사 26년 1회차 11번 출제 빈도 별 4개. 이건 진짜 자주 나와. 근데 숫자도 안 바꾸고 몇 번 나왔어. 이 문제 자체를 통으로 외워버려. 근데 너무 쉬워. 다음은 THERP에 대한 문제이다. 밸브를 연다, 밸브를 천천히 잠근다를 실시할 때 성공할 확률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확률이니까 퍼센트로 구해야겠지. 이 그림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주면 밸브를 연다, 잠근다 이렇게 해서 성공까지 가야 돼. 그래서 밸브를 연다 0.85, 0.85 여기 나왔지. 여기 보면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 이런 무한급수로 풀어야 되잖아. 공식이 1 확률분의 1이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리고 여기 다시 성공으로 가야 되니까 0.7이다. 회계하는 것만 좀 개념이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무조건 풀 수 있다. 무한급수인데 고등학교 때 배운 거니까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한급수 나오면 1 확률분의 1 하면 된다 그냥. 그래서 여기서 1 0.2니까 0.9분의 1 해서 그리고 0.85 곱하기 0.7 여기 0.85, 0.7, 1 0.1분의 1 해서
그럼 여기 0.6611이 나온다. 여기서 확 율로 구하라 했으니까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되겠지. 66.11%. 조금 어려운데 몇 번 풀다 보면은 이해가 돼. 그냥 이 무한급수만 기억하고 있으면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였어. 자주 나왔던 문제니까 숫자를 통으로 외워버리자. 끝. 인간공학 기사 26년 1회차 12번. 출제빈도 별 3개. 이건 요즘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흐름도를 그리시오. 이거는 빵꾸 뚫어서도 채우라는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흐름도를 그리라는 문제도 나왔었어. 한번 정답을 보면 근골격계 질환 발생 우려가 있는가? 유해요인 조사 결과를 통해서 아는 거지. 그래서 예방관리 정책 수립, 교육 훈련, 초기 증상자 유해요인 관리, 의학적 관리, 작업 환경 개선 활동,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까지 하고 이렇게 피드백으로 다시 반복하는 거야. 이게 외울 게 좀 많긴 한데 문제가 자주 나왔던 거라 외워줘야 돼. 여기에 빵꾸 뚫어서 뭐가 들어갔는지 맞추라는 문제가 더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 2개는 특히 더 외워야 돼. 예방관리 정책 수립, 초기 증상자 및 유해요인 관리 이거 2개는 무조건 외워야 돼. 끝! 인간공학 기사 26년 1회차 13번 출제빈도 별 5개. 와 이건 진짜 자주 나오는 거야. NLE 문제 중에서도 RWL 그리고 LI 리프팅 지수가 나와버렸지. 이거는 중량물의 무게가 10.3kg이고 RWA 권장 들기 무게가 7.8kg일 때 들기 지수를 구하고 조치 사항을 쓰시오. 이거 진짜 많이 나왔어. 무조건 알아야 돼. LI 지수는 RWL을 중량물의 무게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실제 취급하는 무게를 권장 들기 무게로 나눠서 이게 1보다 큰지 작은지 보는 거야. 그래서 LI 지수를 일단 구하면 실제 취급 무게가 10.3kg니까 그걸 권장 들기 무게로 나눠주면 이게 이거보다 크니까 1보다 크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32가 나오고 1보다 크므로 작업 개선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써주면 끝이야. 너무 쉽지? 시험에 많이 나왔어. LI 지수 구하고 조치 수준을 적어라. 요통 발생 위험이 있으니까 개선이 필요하다. 권장 들기 무게보다 큰 무게를 다루면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끝! 인간공학 기사 26년 1회차 14번 출제빈도 별 3개. 이건 나름 자주 나오는데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수공구 설계 원칙 4가지를 쓰시오. 이거 바르네스랑 꽤 비슷한데 수공구니까 그거는 설비까지 포함된 거라 조금 다르긴 해. 손잡이의 길이는 10cm 이상으로 설계. 그래야지 잡는데 무리가 없겠지. 손잡이와 손이 닿는 면적은 최대한 넓게 설계. 그래야지 미끄러지지 않겠지. 그래서 손잡이를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설계하는 방법도 있어. 무게는 2.3kg 이내. 너무 무거우면 들고 쓰기 불편하겠지. 동력 공구 방아쇠는 손가락을 새 4개를 이용하여 작동되도록 설계. 손가락을 여러 개 써야지 손가락에 무리도 안 가고 작동시키는데 오작동할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이야. 각 손가락의 근력이나 유연성을 고려하여 설계. 엄지랑 검지가 힘이 제일 세잖아. 근데 새끼손가락에 큰 힘을 요구하도록 설계하면 안 되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4개 쓰라는데 여기 5개까지 알려줄게. 5개까지 쓰라는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이야. 자주 나왔으니까 이거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 끝! 인간공학 기사 26년도 1회차 15번 출제빈도 별 4개. 이거는 너무 쉬운 계산 문제야. 근데 소음 노출 지수랑 TWA를 구해야 돼서 조금 귀찮아. 공식을 외워야 되기 때문이지. 90dB 기준 4시간, 95dB 3시간, 100dB 1시간이야. 90dB이 우리나라에서 8시간까지 허용하게 해주고 95dB, 5dB 늘어나면 절반으로 줄어 4시간. 여기서 또 절반으로 줄어 5dB 늘어나면 그래서 2시간을 허용하게 해줘. 그래서 소음 노출 지수는 이 공식을 통해서 구하면 돼. 아까 8시간까지 허용하게 해준다 그랬지. 거기서 4시간, 4시간 중에 3시간, 2시간 중에 1시간. 여기가 90dB, 95dB, 100dB이야. 그래서 이걸 다 더해서 100을 곱하면 175%가 나와. 그리고 TWA는 이 노출 지수를 통해서 구하는 건데 16.61 곱하기 로그 곱하기 소음 노출 지수를 퍼센트가 아니라 그냥 넣는 거야. 1.75를 넣으면 되겠지. 그리고 90까지 더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다시 구해보면 소음 노출 지수 175를 100을 나눠서 1.75로 넣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94.04 여기서 데시벨 꼭 들어가야 되고 여기 단위 빠졌지 퍼센트까지 나와주면 정답. 너무 쉽지? 몇 번 풀어보면 완전 이해되고 암기까지 되니까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핵심이야. 90dB이 8시간이고 95dB이 4시간, 100dB이 2시간, 그럼 105dB는 1시간이겠지. 110dB는 0.5시간이고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90dB 기준으로 8시간이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그리고 공식 외우면 돼. 끝! 인간공학 기사 26년도 1회차 16번 출제빈도 별 3개. 이건 정보량 문제인데 자주 나와.
공식만 외우면 되는데 너무 쉬워. 휘어진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0.9, 뒷면이 나올 확률은 0.1이다. 정보량을 구하시오. 그래서 정보량, 이 공식만 외우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 확률이 두 개 줘줬지. 0.9랑 0.1. 이걸 대입해. 0.9, 0.9 여기다 넣고 확률 나온 걸 다 더하면 돼. 이 공식에 넣어서. 그래서 0.9, 0.9 여기 들어갔고 0.1, 0.1. 정보량 문제는 항상 로그 밑이 2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로그 2에 0.9분의 1 그리고 0.1 곱하기 로그 2에 0.1분의 1 이렇게 하면 된다. 로그 2가 밑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0.41이고 정답은 비트, 단위 꼭 넣어야 돼. 이거 제일 중요한 거야. 단위 없으면 빵점이야. 끝! 인간공학 기사 26년 1회차 17번 출제 빈도 별 3개 작업 개선에 ECSR 원칙 이거 ECSR인데 ESCR로 나온 거야. 자, 바꾸면 돼. 네 가지 원칙을 쓰시오. 이거 너무 쉽지. E는 eliminate 관련 공정이나 부품을 제거하여 작업 개선. S는 simplify 단순화 작업 공정이나 단계 부품을 단순화하여 작업 개선. combine 결합 작업 공정 간 결합을 통해 작업 개선. rearrange 재배열 작업 공정 간 재배열 재배치를 통한 작업 개선. ECSR 이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지. 너무 쉽고 영어만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 끝. 인간공학 기사 실기 26년 1회차 18번 출제 빈도 별 2개. 이건 잘 나오진 않는데 몇 번 나왔던 문제라 그냥 외우고 있었다면 무조건 맞추는 문제야. 근육 수축 시 미오신과 액틴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 이때 액틴과 미오신이 중첩된 부분의 짙은 갈색 부분은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정답은 A대다. 이거 몇 번 나왔었던 거니까 A대를 그냥 외우고 있으면 돼. 끝! 자, 여기까지 2026년 1회차 1번부터 18번까지 다 정리했어. 이번 회차는 별 5개짜리. 그러니까 최빈출, 관연도 문제가 유독 많이 나왔어. 너무 개꿀 문제였지. CRB, NLE, 작업 영역, 리프팅 인덱스. 이 넷은 전설의 15장급 너무 중요한 거니까 완전 익히고 있어야 돼. 그리고 계산 문제는 그냥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쉬웠던 문제야. 그리고 암기할 거 중에는 효주의 학기, 중사기사 일량 이 2개는 꼭 챙겨가야 되는 거야. 출제 빈도 4개 이상짜리 문제들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고 하나에서 2개짜리는 시간 남을 때 여유 있게 챙기면 돼. 많이 나왔던 것부터 외우고 가야 돼. 더 중요한 것들을 먼저 외우는 게 당연한 거지. 헷갈리는 문항들은 한 번씩 더 보고 여러분의 합격까지 인공기 랩이 확실하게 캐리할게. 이 강의 자료가 필요한 사람은 구독 인증을 메일로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강의 자료 보내줄게. 다음 강의에서 봐. 나만 믿고 따라와. 끝.